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며칠 전에 국회의원 된 분들이에요. 자기들 비즈니스는 4년 뒤에나 있는 거야. 그 안에 대통령 선거는 그전 다 끝날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급할 게 없어요. 빼지도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만 해도 대통령 되고 총선이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그렇고 뭐 공천, 그러니까 전부 다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대표도 막 갈라 그러면 행동대원단에서 우리가 알아서 갈아치우겠습니다. 이것도 되지만 지금 되겠냐고요. 이분들 4년 뒤니까 그냥 지켜봅시다. 다 이런 거지. 한동훈 대표가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거 되겠다. 이 사람으로 후보를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러면 되겠지만 지금 바깥에 지금 오세훈이라는 후보도 있고 뭐 많잖아요. 지금 뭐 홍준표도 있고 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졌지만 원희룡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윤 대통령과 관계가 좀 더 신뢰관계가 좀 더 한동훈 대표보다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함부로 움직이겠어요, 의원들이? 지난 금요일입니다. 23일 한동훈 대표가 딱 취임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째를 맞이하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이거는 뭐 지자들은 잘하고 있다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건 평가하기는 좀 짧아요. 그리고 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하고 관계가 지금 순항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운신의 폭은 좁았을 텐데, 네. 그래서 지금 한 거는 본인이 인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인사를 쭉 했는데, 뭐 놀라운 인상적인 인사는 없었고, 네. 캠프에 다 참여했던 분들로 채웠어요. 그만큼 입지가 좀 아직은 공고화되어 있지 않다. 오케이. 안정적이지 않다. 네. 이런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위 의장 바꾸는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쨌든 수적인 우위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도 조금은 한 것 같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카드가 이 회담이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요 회담은 저는 일찍 안 할 거라고 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전에 사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커서 자칫 첫 번째 준비 안 하고 나갔다가 괜히 뭐 거기서 타격을 입으면 회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요거는 좀 그랬는데, 그런 거를 좀 조급하게,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박정아 비서실장이 생중계하기로 제안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걸로 봐서 조금 좀 내부에서 네. 공개적으로 비판은 안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 이게 뭐지? 뭐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런 건 있을 것 같다. 근데 잠깐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이렇게 아직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한 대표가 대통령실 관계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아직까지 김경수 복권 문제 외에는 뚜렷하게 낸 것이 없단 말이에요. 뭐 예컨대 명품백 수수 무혐의 종결 사건이라든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 좀 조심스러웠겠죠. 예, 그게 뭐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되게 한다고는 말을 하고, 민심은 이런 방향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역시 껄끄럽잖아요. 대통령한테 그렇죠. 가서 껌껌이 네.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그래도 전 대놓고 차별하려고 그런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곤혹스럽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건 언젠가 풀긴 풀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과의 문제, 당정 간의 문제, 그다음에 당내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난 난제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지자들도 그냥 우리 한동훈 대표가 다 잘할 거다라고만 얘기하죠. 뭐 사실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대표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승부수죠. 조기 승부수예요. 이번에 만일에 안 들어왔으면 기회가 없을 거라는 것 때문에 승부수를 띄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이 상황이 승부수를 띄운다는 건 뭐냐, 바둑에서도 그렇고 되게 전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승부수를 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승부수를 띄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난제 앞에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하루아침에 다 한동훈 대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정치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정치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이 되게 확 와닿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요즘 이제 당내 장악력을 높이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진 의원들과 식사하는 모습도 계속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단적이다. 당내 사람들과 특히 원내 사람들과 다 잘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 지지율도 계속 정체 중이고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의 역사도 네. 정치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아니, 그리고 그런 것도 모르실 테고. 가장 큰 거는 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며칠 전에 국회의원 된 분들이에요. 자기들 비즈니스는 4년 뒤에나 있는 거야. 그 안에 대통령 선거는 그전 다 끝날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급할 게 없어요. 빼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 2016년도에도 그 총선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들어가는 국면, 최순실 국면에서 뭐 그 당 뭐 의원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은 4년 뒤에는 총선이 있을 건데.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만 해도 대통령 되고 총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그렇고 뭐 공천, 그러니까 전부 다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대표도 막 갈라 그러면 행동대원단에서 우리가 알아서 갈아치우겠습니다. 이것도 되지만 지금 되겠냐고요. 이분들 4년 뒤니까 그냥 지켜봅시다. 다 이런 거지. 복지부동.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관망하고 있는 거죠. 유보하고 있고. 물론 한동훈 대표가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거 되겠다. 이 사람으로 후보를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러면 되겠지만 지금 바깥에 지금 오세훈이라는 후보도 있고 뭐 많잖아요. 지금 뭐 홍준표도 있고 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졌지만 원희룡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윤 대통령과 관계가 좀 더 신뢰관계가 좀 더 한동훈 대표보다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함부로 움직이겠어요,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을 거라고요. 관망하고 있지. 친윤은 말더라도 반윤까지는 몰라도 비윤들까지는 네. 적어도 관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않을까. 자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총선이 있는 게 아니라. 관망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보게 되고 이 사람이 꼭 대선까지 정말 뛰게 될까? 약간 그런 의미의 관망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그 검사 출신이 또 당대표 맡았는데, 잘할지 안 할지, 그런 것도 있고, 대선까지 뛸지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지금 뚜렷하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차기 대권자로 마음에 안 두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미리 움직일 필요는 없지. 시간도 많은데, 뭐하러 그걸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심으로는 이번에 윤 대통령이나 친윤 때문에 선거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돕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망할 텐데 적극 돕는 사람들의 그 세력이나 맨파워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만 해도 처음 정치 들어올 때 현역원들이 쫙 붙어갖고 한 건데 급하니까. 네, 이제 그리고 그때는 뭐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요. 여당이잖아요. 야당일 때는 정권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일사불란한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총선이 다가오니까 당 장악할 때 쉽다고요. 공천 행사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그런 무기들이 지금 다 없잖아요. 지금 여당된 채고, 총선은 4년 뒤나 있을 거고, 대통령하고 나는 껄끄럽다고 다 알려져 있고, 그런 정치 경험 쓸 수 있는 무기가 없네요. 별로 없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냐면, 압도적인 지지율. 이거 하나로 버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버티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정치적인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성과가 중요하지만 이게 말로 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선거 때는 말로도 돼요. 선거가 아니잖아요. 선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거 때라면 그냥 이렇게 말로 나가서 하는 게 되지만 지금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과도 성과지만 일단 첫 번째는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실수할 수 있고 리스크 있는 걸 좀 줄이고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그 성과를 한두 개씩 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야당 대표하고 만난다는 게 조금 조급한 느낌도 좀 있었고. 실수에 가깝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뭘 얻어냈다. 이건 확실히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랑 회담해서 뭘 얻어냈다. 준 것도 있지만 이 준 것보다 얻어낸 게 크다. 이 평가를 받으면 괜찮죠. 받으면 근데 되나? 그게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여요. 현실적으로는 좀 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아마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님 취임 한 달 소회를 밝히면서 내가 진짜 잘 안 참는 사람이고 전투력 넘치는 사람인데 나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좀 다 마음속에 그런 얘기도 저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 같아요. 정치 지도자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뭘 참았다라는 말을. 네. 내 할 말 참았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나도 할 말 많지만 참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아야 효과가 있는 거지.
정치인들은 항상 웃어야 되군요. 네, 그럼요. 일단 좋은 표현, 일단 웃는 표현. 알겠습니다.